명사초청 인문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2013) 스마트 디자인 캠프가 있었습니다. 글로컬 드림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부스 체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총동문회 선문인의 밤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셔틀장 시계탑 건립이 있었습니다. (201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마지막 명사 현 연세대 교수 김영철 특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경민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수요일 선문대학교 본관 122호에서 평생교육원 주최의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의 마지막 특강인 김영철 현 연세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김영철 교수와 사람들이 함께 토론을 하는 등 가깝게 교감을 나누며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철 교수는 2008년 연세대학교 리더십 개발원 원장, 그해 8월부터는 국제철학연맹 집행위원, 2009년에는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소장, 2011년부터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교육원장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의 부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으로 9월 25일부터 시작된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이 총 6번의 특강을 모두 진행하여 끝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도움이 되고 뜻깊은 특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문대학교에서 이런 특강이 많이 기획되어 진행되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심경민 기자였습니다. 선문대학교에서 전국 공학도들의 다양한 전공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학도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을 기르는 스마트 디자인 캠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현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2014년 2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와 선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하고 교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후원한 스마트 디자인 캠프가 선문대학교 본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책임의식 및 팀의 구성원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등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학도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을 기르는 캠프로 2박 3일간 총 참가 규모 80명으로 선문대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3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김용세 교수의 서비스 융합 디자인 특강 팀을 배정하여 방향성을 설정하고 작품을 제작하며 선문대학교 기숙사 애국관에서 2박 3일간 생활하였으며 인기상은 15조가 수상하였고 동상은 6조, 8조, 9조, 10조가 수상하였으며 은상은 4조, 13조, 15조가 수상, 금상은 5조, 18조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4조 스마트 챌린저 팀이 수상을 하며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캠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4 스마트 디자인 캠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스마트 디자인 캠프는 여러 대학의 다양한 전공의 공학도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여서 한정된 재료를 이용해서 2박 3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팀워크와 그리고 설계 능력, 의사 전달 능력 등을 배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소중한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 물건 만들기란 주제로 선문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2014 스마트 디자인 캠프 중 스마트에 숨은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스마트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해서 흔히 쓰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한테 있어서는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S는 센서빌리티라고 해서 감수성, 즉 공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폭넓고 또 폭넓은 지식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M은 모랄, 또 결국 윤리인데 이 공학인들이 직업적 윤리과 책임 의식을 함양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고요. 보통 이제 A는 아트 해서 예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기술, 방법,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R은 리플렉션, 사고라는 의미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또 공식화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는 팀워크라고 해서 팀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또 공학인이 가져야 되는 그 기본적인 소양을 증진시키고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학도들의 역량 강화를 도와주는 협력 캠프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안현 기자였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인재 육성을 위해 글로컬 드림 아카데미가 개최한 방과후 학교 설명회가 아산 연화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014년 2월 7일 금요일 9시 30분부터 아산 연화초등학교에서 글로컬 드림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부스 체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선문대학교의 새로운 법인인 글로컬 드림 아카데미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스를 체험할 수 있는 형식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본인에게 맞는 학습을 선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20분 간격으로 초등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스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초등생들을 위한 멘사 두뇌 게임, 어린이 건축교실, 수학 교과교실, 생명과학, 로봇교실, 토탈 공예, 항공과학 등의 부스가 설치되어 다양한 방과후 학습 중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글로컬 드림 아카데미는 이외에도 승마, 골프 등의 야외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서 좀 더 직접 체험해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을 한 뒤에 신청을 함으로써 그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끝까지 자기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갖고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설명회가 학생 본인의 적성을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해 본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선문대학교 졸업생들이 새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굳은 날씨도 막지 못했던 선문인들의 만남, 송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014년 2월 8일 온양 관광호텔에서 가보년의 시작을 알리는 총동문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이어서 공로패와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장기승 총동문회장,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 황선조 총장의 연설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열리는 행사에서 밝힌 사업계획으로는 장학기금 1억 원 예치로 1학기는 재학생에게, 2학기는 신입생들에게 학과장 추천을 통해 장학금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선문인 상 제도를 통해 동문들의 단결 및 위상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케이크 커팅과 건배 제의를 끝으로 저녁 만찬을 통한 동문회인들 간의 깊은 소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제1대 유정욱 회장을 시작으로 창립된 선문대학교 총동문회는 매년 정기 모임을 꾸준히 가져왔으며 신년회와 송년회를 통한 선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장윤종 사무총장은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송년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 선문대학교가 학생들의 편의와 학교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천안터미널의 승강장에 시계탑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림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선문대학교 천안터미널 셔틀버스 승차장에 시계탑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시계탑은 건전지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태양광 전지로 움직이는 시계로서 장시간 태양빛을 얻지 못해도 움직일 수 있어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한 시계탑입니다. 학교 구성원과 외부인이
선문대학교 셔틀버스 승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의 만족도 향상과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학교 홍보물을 설치하여 학교 홍보 효과는 물론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공장소다 보니까 하나의 대학에 이런 걸 설치해주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천안시에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천안시의 많은 관계자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총장님의 경영 철학으로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와 총학생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터미널 셔틀버스 승차장 준공 또한 터미널 승차장 위치를 잘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가 있고 재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알릴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충남 대학 중 1위가 아닌 전국 1위의 명문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와 총학생회는 많은 만남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계탑의 건립으로 학교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혜림 기자였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들로 가득했던 201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현장, 온유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10시 30분부터 선문대학교 실내체육관과 각 학과 강의실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학군단의 환영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학위 증서 수여와 상장 수여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총 수상자는 56명으로 각 이사장상, 총장상 등 총 7개의 상이 수여됐습니다. 2013학년도 학위 수여자는 박사 27명, 학사 1760명, 석사 163명으로 총 1950명이 학위 수여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황승조 총장의 식사를 이어 선화예고 김미랑 교수의 축가 후 이재영 교목실장의 축도로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각 학과별로 졸업식이 이어졌으며 이날 총학생회에서는 아침 일찍 도착한 졸업생들의 가족들을 위해 꼬치 어묵을 입구에 배치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단 우선 좀 아쉬운 감도 있고 좀 고등학교 졸업과는 다르게 이제 사회로 나간다는 부담감도 살짝 있고요. 그래도 이제 더 좋은 길로 나아가서 선문대학교의 위상을 좀 드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제가 다 참가를 못하고 먼저 시험을 너무 빨리 내버려서 이 학기 때 즐기지 못한 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졸업을 해서 굉장히 흐뭇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해외로 나가거나 대학원 진학하거나 해서 취직률도 이제 많이 돼서 그것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턴십 갔다 온 학생들 또 앞으로 갈 학생들한테 좀 보람 있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끝이 아닌 더 큰 생활의 시작을 위해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에 신입생 OT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김혜진이었습니다.